지난 목요일 저녁이었죠. 동대문구 전논동에서 40대 여성이 물소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옆집 이웃을 흉기로 지르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피의자 A씨는 긴급 체포된 상태인데요.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 사고와 관련해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강원섭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최근 들어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조현병이라는 게 어떤 병인가요? 네, 조현병은 인지, 그리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사고,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 중증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환각이나 망상,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려진 거는 환청, 그리고 망상이 있습니다. 외부 자극이 없는데도 환자의 내가 실제와 다른 감각을 느끼는 것을 조현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항상 약간 좀 술에 취했다 이런 느낌? 네, 주변에서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그 현실과 좀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대문구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피의자는 본인이 조현병을 앓았고 4년 전부터 치료를 받아왔었다고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치료 진행 중에도 조현병으로 인한 난폭한 현상 또 이런 범죄가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일반 인구와 비교해서 강력 범죄가 조현병일 경우에 더, 일어난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네, 이제 치료 과정 중에서 치료 반응이 좀 불충분하거나 혹은 아예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 되게 급성으로 정신 증상이 잘 조절이 되지 않을 때 뭐 죽이라는 환청이 들리다든지 혹은 스스로를 죽으라는 환청이 들린다든지 혹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이런 피해망상 등이 있을 때 그 증상에 따라서 환자가 그거를 믿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런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증상의 위협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상이 발현되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는 건가요? 대개 지금 조현병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스트레스에 좀 더 취약한 그리고 유전적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해서 된다고 보고 있고 이 환청이나 망상 자체가 그런 사고 위험을 높이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환자가 통제를 못하고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는 중에도 이런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원인들이 이어지게 되면 이렇게 발현이 될 수가 있는 난폭한 증상이 발현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보통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수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약물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환청이나 망상 같은 가장 많이 보이는 증상들은 약물 치료에 잘 반응을 하게 되고 되게 이제 사회 속에서 어울려서 지내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신 재활이나 혹은 작업 치료 뭐 이런 것들을 하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약물 치료로 꾸준히 외래 치료가 가능하면 이런 증상의 악화를 최대한 막을 수가 있게 되고 뭐 필요하면 사실은 이렇게 증상이 점점 이렇게 심해질 때는 입원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상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인권 문제 연관도 되기도 하고요. 조현병의 환자의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또 환자 본인이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꺼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환자가 또 치료를 거부할 경우 입원 치료 등이 안 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조현병의 특징이 이런 병식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의 상태가 병적이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입원의 의지가 없는데 현행 입원 제도에서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질 수 있지만 가족들이 환자를 입원시키려고 해도 나중에 퇴원할 때
원망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위무자 2명, 대개 직계 가족인데 2명이 입원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또 이렇게 강제 입원을 하게 될 경우에도 자타의 위험이 아주 급박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보호자의 의사나 혹은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지금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강제 입원 여부를 이런 판사가 판단하는, 그래서 판사가 입원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사법 입원이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법적으로 약간 좀 허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또 다른 어떤 예방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조기 치료가 중요하고, 이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거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해져서 좀 더 빨리 치료를 받게 되면 이렇게 증상이 이렇게 악화되고 좀 더 이렇게 폭력적으로 되는 거를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만약에 입원을 하고 퇴원한 경우에도 사실 최근에 여러 경우에서 보던 것과 같이 이런 외래 치료가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외래 치료 명령제를 통해서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해서 이제 외래 치료를 꾸준하게 받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병원이 연계해서 이런 시스템이 꼭 마련이 되어야 이런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예방책이라든가 앞으로의 법적인 틈새라든가 이런 것들을 취재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